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1월 23일 이제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오늘 지금 이제 법무장관 이제 거의 한 달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이 임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법무장관의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내정이 됐다. 그래서 내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뭐 지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청문회가 끝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무장관 후임자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많은 지금 논란이 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금 이제 보도가 조금씩 이제 엇갈리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진면목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출구를 찾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면 돌파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비대위 회의를 열리는데도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간은 쌀쌀한 눈빛이 오가 같다.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고서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면 돌파다. 정면 돌파는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 김경률은 이제 뭐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대로 고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 상황의 변화. 자, 이게 이제 정면 돌파이고, 또 하나 정면 돌파는 뭐예요? 사퇴, 이거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도, 사퇴 여부? 이거는 당에서 하는 거야.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주변 참모들한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신뢰는 여전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이 사실 보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령 저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또 전망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요. 제가 댓글들을 보면은요, 조금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께 대부분 댓글 다는 분들이 많은 이해를 또 하고 계신데, 그 중에는요, 이 분탕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개딸 좌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 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정면 충돌하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대부분 우리 보수는 둘이 싸우면 되겠어요? 빨리 해결을 해야죠. 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총세 영향도 작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임기 5년 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임기 5년 후에 우리가 정권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이 왜 욕합니까? 이런 무능한 인간이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가설적으로 말이죠. 가설적으로 만약에 5년 후에 우리가 정권을 내놓는다. 이거 뭐라고 또 우리가 해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또는 이런 충돌을 갖다가 지금 총선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다.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이 정권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가지고 반듯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우리 여당이 져야 돼요. 대한민국 누가 이끌어왔어요? 자, DJ,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3명 빼놓고는 전부 우리 보수당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키워온 거 아니에요? 요 대한민국을 5만 불 수준에, 그야말로 지금 현재 G10 안에 들어가 있는데 G5 안으로까지는 우리 보수당 정부가 요거를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큰 그림을 항상 갖고 제가 논평을 해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지금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불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멘테이터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원 또는 현장에 있는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 이분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감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일단 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보고 요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동훈 위원장 의원대로
위원장대로 아무리 신뢰가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가 국민을 위해서 서운한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공적인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비대위원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길이 어느 게 최선의 길이냐.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갈 게 아니라 차선을 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베스트 옵션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대에서 적절하게 중간 지대에서 이 그 타협점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간략하게요. 신임 법무장관이 박성재 61세, 그 다음에 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고검장을 이제 사퇴하고 변호사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말이죠. 이분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번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임 검사 때 대구 지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이제 그 좌천돼서 내려갔을 때 그때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스킨십을 가진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신뢰하는 친분이 확실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의 경우는요, 경북 청도 출신이고요, 대구고등학교 고려대 법대를 나왔네요. 예. 자, 그리고 서울고검의 공판부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2015년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지금 이제 이 검찰직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에서 96년도에 대구지검에서 근무할 때가 이제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데 그때 검사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대구 고검으로 윤 대통령이 좌천됐을 때 대구 고검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직속 상관이었죠. 예.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7월에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수사에 정통하고 또 한학에도 밝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추사부장을 지내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처리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요, 여권 관계자는요,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고검장을 두고 거쳐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번에 장관의 내정을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날 세고 나면 23일 날 지금 이제 이 지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선 지금 이제 법무장관 지명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이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리겠는데,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분열은 공멸이다. 그래서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곧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조금 길게 돼 있는데 우선요, 이거는 이제 봉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제가 보기에 요 정도 가지고 고위 관계자, 그러면은 이건 홍보수석 또는 정무수석, 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최소한도 대변인 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우선요,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용산 고위 인사가 곧 만난다. 이 얘기는요, 최소한도 정무수석 또는 비서실장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낸 사람은 이관섭 비서실장이었다. 이건 뭐 거의 정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푸는 매듭도 결국 비서실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이다. 그러면은 조금 뭐 급수가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용산 고인사가 곧 만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도 함께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결별한다는 것은 곧 공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측이 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 그리고 이제 무조건 만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21일 날 밤에 이제 심야에 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극비 회의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때도요, 당정 갈등이 커져서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받고, 그래서 대통령도요, 대통령실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참모들에게 쭉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은 바로 이제 김경률을 갖다가 마포구에 출마시키겠다. 이렇게 신년사 때 발표한 정면이 제일 크게 윤 대통령이 문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거 낙하산 발표 아니냐. 그래서 조건 없는 사퇴를 윤 대통령이 요구한 게 아니고 사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취지였다. 예, 이렇게 이제 고위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 신뢰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 기류가 전부 다 싹 다 거친 건 아니랍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도 오늘 그래서 민생 토론에도 불참했지만도 한동훈 위원장도 출근길에요. 제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김 여사와 관련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요걸로 봐서 갈등 기류가 그렇게 싹 다 갈등은 꺾인 건 아니고, 그러면 갈등의 뿌리는 뭐냐? 김 여사의 이 백에 대한 온도의 차이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해결책으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대통령실은 무슨 소리야? 이건 몰카 공작에 있다. 그래서 먼저 사과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추켜 세우고 있지만은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를 갖다가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이건 불쾌감을 가졌잖아요.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을 비교한다. 이런 무식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황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김 여사를 갖다가 불란서 혁명에서 교수형을 당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것은 지나치다. 윤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했다. 오히려 명품백 의혹을 키운 측면도 훨씬 당연하죠. 예, 마리 앙뚜아네트 갖다 대는 바람에 더 의혹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출구가 되겠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카드.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라. 그러나 비대위 자리는 물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천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전략 공천 대상자가 거기에 앉아서 또 본인이 이제 또 비대위원으로서 심사까지,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김경률은요, 오늘 회의에서 TK 경북 대구 지역 의원님들에게 분명 발언은 없다.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사과 갖고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빨리 자율 사퇴를 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화일보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면 돌파 강공책을 택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 근거는 바로 뭐냐? 이미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그랬잖아요. 저는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요게 결국은 이제 강공으로 나가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21일 날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해서도 맨 먼저 나온 게, 나는 국민 보고 나선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사퇴 요구를 딱 잘라서 부인을 했고, 오늘 아침일 경우에는요,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야 라고 하면서 직접 사퇴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당내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간 것이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여권 관계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또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다.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은 무조건 진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이 선민 후사를 또 오늘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장치도 관계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안 하면 참 힘들게 된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친한 지도부 관계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요, 오늘 또 이 출근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공 돌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발언은 당정 관계가 깨졌다는 시가 있지만은 당은 당대로 하는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정치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정 분리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 역할에 대해서 딱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마이웨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얘기는 결국 대통령실이 당무에는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을 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도 정면 돌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위원장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해서도 굉장히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요 점도 바로 정면 돌파형을 그런 길을 가겠다는 입장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은요. 우선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신의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비판에 상당한 할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에서 요 얘기까지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종석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 나오는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했지만은 자기 존재 이유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이게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게 이제 취임 일성도 운동권 정치 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내가 취임 때 얘기한 거. 그럼 나는 이게 당 사퇴를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도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관섭 사퇴 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호 원내대표는 눈을 전혀 오늘 회의 내내 마주치지 않아서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소울메이트라고 지칭했던 장도혁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했던 일부 친윤 의원을 겨냥해서 공개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영 의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출범한 이후로 친한 인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친한 인사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엄호에 대해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도혁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것이 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딱 쏘아붙였잖아요.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 친한 인사들이 벌써 엄호 체제로 돌입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요, 용산의 전향적 분위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전향적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22일,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는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이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면 돌파로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사태가 끝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당 장악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뭐 당연히 그러려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요, 당 내에서는요, 지금 총선 80일도 안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도부를 이렇게 흔들면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는요, 공멸 위기감이 아주 상당하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데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이 친윤계 중진 의원도요,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번 사태가 잘 수습되어야 되겠다. 자영자야할 때다.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무엇들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요,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지금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은 현역 의원들의 호응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연판장 돌릴 때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 출마를 언급했다는 거, 이거는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영환 공천관리 위원장도요.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좋은 자가 좋은 곳에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서는 공관의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이거는 사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이 마포 발표와 관련해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에 윤재욱, 이철규, 장동혁, 김경률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를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이게 별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영환 공관위원장하고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영환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오반 같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정영환 위원장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발표가 그날 전당대회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건 몰카 범죄인데 왜 사과를 하느냐 이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의 경우에는 명품백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쪽에서의 사과 입장 표명을 지금 이제 주장하는 의견이 지금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좀 강하다. 이게 이제 결론적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